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넥 강영입니다. CBT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합격 다짐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2021년도에 필기도 실기도 한방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합격 맹세 해봅시다. 자,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NCS 개정 없어요. 2021년도에 여러분이 개정되지 않는 해 명확하기 때문에 필기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 그대로 공부하셔서 합격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엔 기사 개정됐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NCS로 개정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산업기사 여러분들, 여러분 산업기사 합격하시고 멈출 거 아니시죠? 기사 도전 앞으로 하실 건데 우리 산업기사 2021년도에 개정 안 되니까 꼭 합격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산업기사가 여러분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 4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CBT로 변경이 됐어요. C 뭐예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자 시험지에다가 피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로 여러분 시험 응시하시고 답안 제출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됐어요. 필기가요. 자, 사지선다형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하고 가신 기출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단 A형, B형 나눠서가 아니고 여러 형으로 큐넷의 문제, 은행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시험지를 다시 저에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CBT로 변경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합격 점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시험 범위는 현행 유지된다라는 거. 실기도 마찬가지로 현행 유지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자, 일단 시험 범위는 안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 큐넷에서는 3년 단위로 시험 범위에 대해 공지를 합니다. 2020년부터 22년 마지막 시험까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5과목과 실기, 알고리즘 베이스의 순서도 나오고 코드 나오는 그 시험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9년도에 공지가 됐어요. 여기에 2022년이 아니고 1년까지만, 즉 2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새 과목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계획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시행일 자체도 공지를 했습니다. 2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거 틀릴 수 있네요. 네, 변경이 2022년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우리는 2021년도에 합격할 거니까. 단 여러분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했는데 2022년도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알고는 계세요. 변경 안 되면 좋죠. 그죠? 아유, 선생님, 올해 5과목인데 내년에 3과목이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올해가 중요합니다. 왜? 시험 개정 안 되니까 기출문제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시험 범위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산업기사분들 꼭 올해 합격하십시오. 자, 큐넷에 지금 가시면 시험 범위가 적용기간 2022년까지 있는데 이거는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2021년 시험 준비하는데 5과목 보신다. 시험 범위 변경 없다. 꼭 알고 계십시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안 됩니다. 21년도에. 자, 그러면 올해 합격 전략은 뭡니까? 저는 필기 강의와 실기 강의, 즉 필기 강의에서는 CBT 필기 준비하기 위해서 기출 해설 강의 국내 유일, 정말 많은 회차로 완벽히 해설 강의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 두목넷입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자, 필답형 실기와 관련해서는 항상 최신 기출 복원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기출 복원 촘촘히 하고 있으니까 든든하겠죠.
이게 제 합격 응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합격 다짐하는 겁니다. 좀 긴 기간이지만 필기시고 오래 끝내야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이게 저희의 합격 전략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 OT와 관련해서 저희 정보 처리 필기 시험 소개하고 간단한 학습 가이드 정도를 안내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소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뭡니까? 몇 회에 합격해야지 라고 해서 시험 일정 정도는 꼭 체크하시고요. 시험 접수와 더불어 여러분이 큐넷에 접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 응시 시간 정보는 충분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년에 몇 번 봅니까? 3번이요. 그죠? 여러분이 시험 3번 보는데 언제 합격할 거야? 라고 계획 잡으시면 되죠. 상반기에 하반기에 합격할 거다라는 계획 잡으시고 정기시험 1회, 2회, 3회 시험 중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회 시험 없습니다. 2020년도엔 좀 특이했어요. 코로나로 우울했죠. 너무 힘들죠. 자, 코로나 때문에 1, 2회가 일정 조정돼서 통합이 되고요. 2회, 4회를 봐서 1년에 시험 3번 보는 건 해냈습니다. 자, 1년에 시험 3번 봐요. 원래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회, 2회, 3회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2가지 정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필기시험 컴퓨터 앞에서 보는 CBT 시험이 됐기 때문에 시험장이 컴퓨터실이에요. 자리가 많지 않겠죠? 자, 컴퓨터실인데 CBT 필기를 봅니다. 시스템 갖춰놓고 네트워크 완벽하고 시험을 하루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시험 하루 봤어요. 기사 오전, 산업기사 오후,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필기설계 같이 응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험장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CBT 시험장과 그렇지 않은 시험장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땐 그렇게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날짜를 잘 잡으십시오. 자, 약 11일 정도 접수하셔서 CBT 시험 일자를 잡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11일 동안 다 보지는 않고요. 우리 산업기사 정보 처리 종목과 관련해서는 특정 며칠 정도 접수 인원 상황 봐서 자, 아마 몰려 있을 거예요. 너무 고르게 11일을 다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3월 2일 초반에 시험 일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이런 10일자 이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접수되시는 시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 오후 6시 이전이에요. 밤에 안 돼요. 마지막 날은 6시 이전까지 시험일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보고 싶은 날짜에 가까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BT 시험인 거 잊지 마십시오.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시험지 저한테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 없어요. 자, 필기 합격자 발표, 예정자 발표일은 3월 19일, 6월 12일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예정자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필기 합격했습니다. 이제 실기 접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땐 중요한 게 응시 자격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학력과 관련해서 학력 인증으로 응시 자격을 확인받으신 분들은 필기 접수 인터넷으로만 되는데 이때에 미리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거 이외에 경력 자격과 관련해서 응시하시는 분들은 자격 확인 응시 자격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돼요. 자, 제출 안 하면 합격이 아니죠. 실기 접수 의미가 없죠. 자, 실기 접수 하시면 돼요. 휴일 제외하고 실기 시험일은 필답형 시험지에 하는 거니까 4월 25일, 7월 11일, 10월 16일에 시험 보시면 되는데 뭐 최종 합격도 언제 합격할지 합격일 정하시면 이때부터 우리 산업기사죠.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이 CBT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부분 학력응시이시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확인이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실기 접수일이 좀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게 날짜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실기 접수 관련해서는 이 실기 접수 일에 자격 서류를 내면 됐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이에 실기 접수일 이전에 응시 자격서류 접수일이 따로 있어요. 실기 접수일 앞에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기사 날짜는 이거보다 하루 전이고요. 산업기사 날짜는 이 기간 내의 접수일 이후니까 자, 꼭 여러분 합격일 목표하시는 합격일에 그 회차에 보실 수 있도록 접수를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수하시고 시험 보시는 일정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필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까 우리가 잘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에 큐넷에 꼭 회원가입을 먼저 해두세요. 예쁜 사진 찍으셔서 자격증에 나올 예쁜 사진 미리 찍으시고 회원 가입해 두시고 자, 시험 접수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죠?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CBT 시험장이기 때문에 이전 지필 시험장일 때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회원 가입하시고 자격 확인까지도 해 놓으시고 자, 응시 자격 확인과 자격서류 제출을 시험일 필기시험 이전에 확인을 받고 제출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 꼭 해두시고 시험 보시고 합격 확인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응시 자격 서류는 실기시험 접수 이전에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하는 겁니다. 올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도 잘 보시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되시는 거예요. 꼭 올해 합격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동차에 1회 필기 합격하고 1회 실기 합격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좀 긴 기간인데 그래도 동차. 자, 자격서류. 응시 자격서류와 관련해서 일단 사전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너무 개인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얘기를 드릴 순 없고 이 시간에 자, 접수하시다가 문제가 되거나 궁금하다, 정확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두목넷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큐넷에 연락을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저는 학력응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뭐 해결됩니다. 그에 준하는 자격이면 되니까요. 자, 모든 대학, 모든 학과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도 마찬가지고 자,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 당연하죠. 그쵸? 원래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대학, 모든 학과 비전공자 된다고요. 모든 직무 분야 된다고요. 자격응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자격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꼭 IT 직무가 아니어도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 당연히 그에 준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학점 기준으로 제가 학력응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산업기사 2년제 또는 3년제 학위 진행하는 학교에서 자, 2년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자, 2년제 학교 졸업하고 보는 게 아니고요. 자, 2학년 1학기 3월에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2학년 1학기 등록만 하시면 3월 시험 1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겨울방학 열심히 합시다. 주의할 건 3년제예요. 3년제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못 봐요. 언제 보시냐면 졸업학년 1학기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좀 특이사항이라 이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자격과 관련해서 여러분 충분히 산업기사 도전하실 수 있고 이게 바탕이 돼서 여러분 기사 도전하실 수 있고 다른 일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산업기사 올해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100문제 다 알고 계시죠? 자, 컴퓨터 앞에서 클릭 100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문제 5과목의 시험이 올해이고요. 당연히 100문제 5과목이면 공평하게 한 과목당 20문제이죠. 그쵸? 자, 산업기사는 1과목, 데이터베이스, 2과목 전자계산기 구조, 3과목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 개론으로 올해 치러집니다. 자, 이 5과목 치러지고 2과목 그리고 CBT여서 2과목이 CBT의 관건이에요. 필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100문제 풀고 5과목이니까 평균 60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각 과목이 100점이고요. 그 100점으로 산출된 과목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우리 65점 합격 좋죠? 네, 합격하시면 되고, 이왕이면 고득점 합격하시고, 주의해야 할 건 과락이 40점이에요. 5과목 중에서, 자, 제가 체크한 이 2과목과 5과목이 여러분이 과락 실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전공이 아니신 분들, 전공이셔도 마찬가지고요. 과락 걱정하는 과목이다라고 해서 20문제인데 그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으셔야 되는데 7문제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과락이 나는데 40점 못 맞는데 40점을 못 맞으면 나머지 100점 맞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로 시험을 보자니까 필기도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정도, 나누기 정도 하는데 그때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목이 이전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지에 밑줄 긋는 거 또는 계산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여러분 과락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학습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반드시 중요한 건 30분 전에 입시를 하세요. 에이, 시험 시간 시작!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시험이 CBT 시험으로 바뀌면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 컴퓨터실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시를 완료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필기 문항의 경우 변경 없어요. 객관식 문제고 4문제 중에 답 하나 있는 사지선다형입니다. 종이가 아니고 모니터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CBT 필기 시험인 거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드리죠. 이번 OT에 CBT 얘기 드리려고 OT 따로 찍는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은 산업기사 원래 오후에 봤어요. 그동안은. 다른 오후에 보는 종목들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오후에 안 봅니다. 오전 오후인데 자, 응시 시간이 30분 전에 입시를 하긴 하는데 오후일지 오전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왜? CBT니까. 그쵸? 자, 그런데 기사시험, 산업기사시험 염두를 하셔서 기사시험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로 접수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시험 시간이 제가 일부러 그어놨죠? 이제 변경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CBT니까. 자, 응시 시간은 한 과목에 30점 부여해서 2시간 30분이고,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라는 사람 없습니다. 필기는. 실기는 좀 다르지만, 필기는 2시간 30분이고, 자, 시험 시간에 반 지나야 퇴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되면 다 퇴실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번에 컴퓨터로 답안 제출하기 전에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 나 3번 해놨는데 어느 순간 마우스가 2번으로 체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 지루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십시오. 면제 과목이 있으면 중간에 퇴실하는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3부작 동안 산업기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과목 통신 과목 면제됩니다. 그러면 나 시험 보고 있는데 먼저 나가요. 그런 사람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상황 집중하십시오. CBT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공단에서 큐넷에서 여러분한테 그냥 와서 보세요 하진 않죠. 자, 큐넷 사이트에 가십니다.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큐넷 사이트에 가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CBT 체험하기 누르십시오. 팝업이 뜨면서 자, 답안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 본인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합니다. 시험장에서도 이 과정은 시험 시간 외에 감독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체험하기 프로그램이 좀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CBT 환경이다. 체험 꼭 하고 가십시오. 자, CBT 컴퓨터 기반 테스트 기반 시험이고요. 기사 산업기사인데 우리 산업기사 CBT 이 체험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 본인 확인에서부터 다음 화면 UI
라고 하거든요. 메뉴 위치 그대로 우리 큐넷에서 보는 CBT 환경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계획해야지 라고 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학습 가이드에서는 일단 제가 과락입니다 라고 했던 그 불합격 상황 한번 보자고요. 남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걱정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합격할지 라고 해서 과목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걱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시간입니다. 합격 점수 60점 이상. 자, 합격입니다. 이렇게 합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합격하셔도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 사례로 합격을 많이 해요. 이게 바람직해요. 응? 여러분. 자, 이렇게 합격해도 좋죠? 전공이신가? 예, 또는 정말 꼼꼼히 공부 잘하셨다라고 하는 사례. 자, 5과목 명칭 확인하시고, 자, 시험장에서 1과목부터 시험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으세요. 그쵸? 예. 그 대신 100문제의 답이 모두 체크가 돼야 답안 제출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연습하시고 확인하시고, 다행히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권해드리는 건 순서대로이고요. 괜히 전자계산기 구조나 통신, 걱정되는 과목부터, 자신 없는 과목부터 먼저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지 풀 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과락 걱정되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과목은 좀 뒤로 밀고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각 과목이 100점이에요.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죠. 자, 이 학생은 95점, 80점, 95점, 95점, 80점. 당연히 합격이죠. 평균 60점 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 68점 이래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제일 좋죠. 정보 처리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60점에서 70점 합격대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산업기사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1과목 데이터베이스. 자,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1과목은 꼭 먼저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도 먼저 푸실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고득점 과목이에요. 제가 여기에다 80점 적어놨는데 대부분 90점대예요. 100점 많이 맞으세요. 그죠? 근데 80점 맞았다 칩시다. 전자계산기 구조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걸 제가 90점 맞도록 강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반만 맞으세요.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CBT 시험 되면서 문제의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점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안 되고요. 반 틀려도 된다 해서 이 점수가 정말 좋습니다. 50점. 반 틀리세요. 네, 50점. 그리고 시스템 분석 설계는 기출문제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80점 너무나 당연해요. 두 과목은 100점 많이들 맞으세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 이게 CBT의 관건이에요.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많게는 5문제, 평균 3문제 이상 나오는데 아무래도 종이에다 밑줄 긋고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마 이 과목이 점수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할 만큼 못 풀고 나오는 문제 한두 문제 있을 것 같고 점수가 이전보다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신은 문제 수준은 낮는데 개인차, 그죠? 어렵다고 하시는 학생이 일부 있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게.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우리는 전략 과목 2과목 이상 잡고 평균 68점 만들어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공인으로서는 좀 속상하지만 자격증을 일단 자격증스럽게 합격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불합격. 그렇죠? 네, 불합격.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이 상황입니다. 자, 평균 50점이면 당연히 60점 못 넘었으니까 불합격. 말도 하지 마십시오. 89점.
평균인데 이렇게 불합격하면 정말 너무 슬퍼요. 100점 맞았어요. 저 첫 과목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95점, 95점, 80점 떨어졌어요. 자, 시험장에서 답안 제출하기 전에 최종 나 8문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8문제 이상입니다. 그죠? 목표는 10문제인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회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8문제 이상인 거 꼭 확인하고 나오시라. 고득점인데 떨어졌다 이겁니다. 주의해야 할 과목. 자, 그럼 과락 안 맞고 합격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최신 기출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너무 조마조마해요. 과락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강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본 이론 학습 꼭 하시고, 자, 기본 이론 학습을 하시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기본 이론 학습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용어 암기 낯설거든요. 용어에 좀 친숙한 상황을 갖다가 기본 핵심 이론 수강하시면서 이론 강의로 다지시고 그 이론에 대해 기출문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최신 이제 의미 없어요. 자출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도 20년 전 문제가 아니고 최근 5년 범위 내에서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니까 용어가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는 문제랑 최신 기출 제가 3년이라 그랬는데 최소 3년 정도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출만 보시면 조마조마하니까 과락 걱정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과목에 대해서는 꼭 기출만 보지 마시고 이론 공부도 해가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강의야. 자, 강의실 들어가시고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들으세요. 끝. 자, 저희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론 있고 문제 있고 해서 강의 진행 순서가 잘 나열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저희가 필기 공부는 보통 3주 플러스 마이너스 1주씩 해서 한 달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2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3주 정도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할 때 자,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론 공부하세요. 특히나 과락 걱정되는 과목은 꼭 들으시고, 자, 강의실 목록에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100선 정도를 과목마다 핵심 기출 문제로 나열해 놓았으니까 과목마다 이론 듣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도 과목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과목별로. 그렇죠? 예, 좀 부족한 과목들은 최근 3년이 아니고 5년, 그죠? 뭐 더 길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반복하는 건 의미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이론 그래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주일 전 아니잖아요, 시험이. 자, 그래서 수강은 강의실 목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두목넷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일단 과목별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볼 때는 자, 기출문제 볼 때는 과목별로 보시되 자, 저는 기본 이론 학습은 교재, 지필 자, 밑줄 그어가면서 노트 하시고 요약하시는 거 텍스트로 보시는 거 좋고요. 자, 문제 푸실 때 복습하실 때에는 저희 강의실 내에 우측에 강의 목록마다 CBT 환경이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CBT구나. 문제가 있고요. 문제 오른쪽에 답안 체크해서 볼 수 있고 여러분이 플레이 화면 지원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CBT 환경이 좀 더 쉽게 그죠? 적응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CBT 겁을 드렸거든요. 자, 정보 처리가 실강 이 개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강을 많이 그쵸? 예,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거나 독학이 되시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힘듭니다. 그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쉬운 건 아니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으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실기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필기 때 그래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 정기적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수강하십시오. 처음엔 너무 힘들고 집중도 안 돼요. 하지만 플레이 하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자격증은 자격증스럽게, 정보 처리는 정보 처리스럽게 공부하는 방법은 필기는 핵심 요약, 실기는 이론 꼼꼼히. 그러니까 실기에 좀 투자하셔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강의도 그렇고 학습량도 그렇고 필기 때부터 조금 그래도 플레이 잘 하시고, 자, 필기는 핵심 요약과 기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소화해 내신다면 합격 어렵지 않아요. 자, 과목별 목표 점수 정하세요. 과락 과목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점이 아니고 60점, 70점으로 합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 너무 필기해서 지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론 공부하고 개인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시거나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론을 수강하시고 풀지 마세요. 답을 먼저 체크하시거나 답을 먼저 체크를 하시거나 정답을 안 상태에서, 교재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해설 강의도 하고 있는데 문제답, 해설 해서 용어에 익숙해지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직접 푸시는 건 시험 전 3일부터 복습하시면서 직접 풀이하시는 게 효율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이 과목마다 문제가 객관식이지만 단답형이 있고요. 너무 짧은 문제가 있고 좀 장황하게 설명형 문제 보기 구성을 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본 교재나 우리가 본 거와 다르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항 구성이 좀 낯설다, 그쵸? 옳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포함이 일부 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답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습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처음 힘들지만 30분, 1시간, 2시간 정도까지 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목표 한 3주가 아니고 2주 내에 완성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강의실은 2시간 해서는 엄두도 안 답니다. 플레이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자, 플레이 타임 전체 시간이 긴 이유는 있어요. 제가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약 3주 개인 채널 있습니다.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루에 2시간 정도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론 강의를 다 들으시고 기출 강의를 해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길어요. 인강 활용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만 찾아서 해설 들으시면 돼요. 최근 3년치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데 3회 풀이는 저랑 해설 강의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해설 강의 안 들으셔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수강 한 과목만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 난해한 문제는 그 회차를 찾아서 해설 목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필기 합격이 아닌 여러분 실기 합격까지를 목표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긴 수험생활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기 합격 때까지를 위해서 필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필기 합격하시면 나중에 실기에서 고생하세요. 학습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럼 두목넷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 뭐 특이한 점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질문 답변 게시판 이거 활용하시려고 수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에 집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학습에 요령도 생기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럼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질문 답변 게시판, 학습 질문 게시판으로 꼭 물어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꼼꼼한 질문, 답변, 1:1 학습 가이드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찐 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두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이 헬프미 해주시면 합격하실 때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기출문제 더 필요해요. 해설 강의 더 열어주세요. 해드릴게요. 자,
CBT 필기 국내 유일 최다로 기출 해설 강의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제 시험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BT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회차별로 세트가 아니고, 그쵸? 예, 여러 과목별로 되어 있는 걸 접하시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한데, 난이도 조절이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CBT라고 해서. 그런데 한 수험장에서 A형, B형이 아니고 너무 많은 자, 예, 문제 구성 세트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차에는 이게 100문제예요 라고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 사회시험 2020년 사회 시험 보신 앞 수험생들, 수강생들께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 답변 게시판 항상 열어 드릴 테니까 불만이 있으시던 부족한 점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격 다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꼭 한 번에 합격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